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희쌤입니다. 자, 화연일의 민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일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절은 네이버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민박 41제입니다. 자, 우리 계약부 들어왔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에 주관적 합치가 필요하죠? 없더라도 틀렸죠? 그러니까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 이게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충분하지 않죠? 주관적 합치 있어야 된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528조 내용입니다. 디귿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은 가능하죠? 청약은 자판기죠. 자판기는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애타게 청약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리을은 격지자 간 계약에서 청약, 격승발인데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청약은 그 통제가 상대방에게 발송한 테 들렸죠. 격승발 아니면 무조건 도달주의.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 니은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맞습니다. 자판기 가격 써 있죠. 뭐 300원, 500원 반드시 써 있잖아요.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 맞습니다. 니은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여긴 청약이 두 개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아까 격승발 아니면 무조건 도달주의.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발송한 테 들렸죠?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디귿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이걸 새 청약 볼 수 있죠? 상단에 534조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둘째,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이 새 청약에 대해서 다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귿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계약은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립할 여지가 있다죠? 틀렸습니다. 리을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응할 필요 없다. 회답할 의무 없습니다. 리을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그래도 무시하면 돼요. 개무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예, 틀린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민법상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철회하려면 도달 전 그 말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격승발. 격지하 간 계약은 다른 의사합치가 없으면 승낙 통지를 발송한 테 성립 맞았습니다. 디귿 청약자가 청약 의사합치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럼 발송할 때 멀쩡했죠. 나중에 능력이 없어졌죠. 그럼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죠. 유효? 예, 맞습니다. 리을 개무시.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회답할 의무 없다. 신경 끄면 됩니다. 다음 이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하는 거 아니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이죠?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엑스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승낙기간을 정했죠? 5월 8일입니다. 자, 기억. 갑의 청약은 을에게 발송한테 효력이 생긴다? 도달한테죠.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지. 청약은 무조건 도달지. 니은.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발송할 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효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디귿.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회답할 의무 없다. 그냥 신경 끄면 돼요. 그 다음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해야 한다. 들렸죠? 이의 없이 개무시하면 되죠. 이의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5번 없습니다. 다 틀렸죠? 5번입니다. 문제는 같아요. 보기만 다릅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엑스주택을 을에게 5억이죠? 5억 원을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틀린 겁니다. 기억,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계약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성립할 수 있죠. 이게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정했는데 그 지나서 승낙했죠? 이게 연착된 승낙이고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죠? 새 청약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530조가 있어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청약자 갑이 다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성립할 여지가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서는 얼마의 청약이죠? 5억 원의 청약이죠? 그럼 밑에 니은에서 니은 을이 5억 원을 7억 원으로 잘못 읽어 2020년 5월 8일 승낙기간 아니네요. 갑에게 7억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 성립합니까? 자, 갑은 5억의 청약이었는데 을이 7억에 승낙했죠. 계약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은 5억, 승낙은 7억, 일치하지 않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갑이 그래 7억에 판다라고 승낙해야 돼요. 원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은 기분 나빠요. 야, 내가 거지냐? 나 5억이면 충분해. 네가 왜 7억을 주려고 그래? 나 그 돈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무조건 7억에 팔아버리겠죠? 근데 갑의 승낙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청약과 승낙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들렸습니다. 디귿. 을의 승낙의사표시가 2020년 5월 7일 발송되어 2020년 5월 10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 지났네요. 승낙기간 5월 8일인데 5월 10일 늦게 도달했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성립한다. 들렸죠? 원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528조예요. 528조 보세요. 자, 1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5월 8일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했죠? 그럼 효력을 잃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5월 10일 날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약 총론 앞부분 공부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맞춰야 되니까 자주 좋은 문제로 많이 연습하세요. 자, 오늘도 민박 즐거우셨나요? 민박이 벌써 40일째 넘었습니다. 계속 자주 애용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